최근 연간 우리 주에서는 향촌지능 발전을 실시하는 중대한 기회를 틀어지고 촌마을을 생태 환경이 좋고 아름다운 고장으로 건설하는 데 박차를 가해 광범한 촌민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대폭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계획 총투자가 3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중국 두만강 지역 훈춘국제합작시범구 해양경제고학기술기업 부화단지 대상이 현재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길림, 오동 등 9개 농업산업화 선두기업을 조직해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펼쳐지는 제19회 중국 장춘 국제농업식품박람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어제 오후 소집된 주인민정부 보도판공실의 소식 공개회에 따르면 연결대구 국제항공편이 8월 20일부터 운행을 회복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8월 13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6월 20나흘입니다. 아래 상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연간 전조상한은 주당위와 조정부에서 재정 출범한 향촌지능 전략을 추진할 때 권한 실시 의견, 연변조 향촌지능 전략 계획에 따라 향촌지능 발전을 실시하는 중대한 기회를 틀어지고 촌마을을 생태 환경이 좋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고장으로 건설하는 데 박차를 가해 광범한 촌민들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대폭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김매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빈곤 해탈 난관 공략 사업이 전개된 이래 연길시 조양 전진 팔도촌에서는 촌간부와 촌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름다운 향촌 건설에 모든 힘을 몰부었습니다. 요즘 팔도촌에 들어서면 정연하게 줄지어선 농가, 깨끗한 도로와 시설이 구전한 레저 오락 장소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을의 기꺼운 변화는 모든 촌민들이 함께 마을을 건설하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을 광장을 더욱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 촌민들은 꽃을 심고 나무를 가꾸는 등 아름다운 마을 건설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진짜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까 모두 마음이 편하고 이러니까 나와서 활동에도 적극 참가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 팔도촌의 서류 등록 빈곤호 55가구 91명은 지난 2018년에 이미 전부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 현재 팔도촌의 촌민들은 당지부의 인솔하에 향촌 레저 관광을 적극 발전시키는 것을 통해 부유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날로 변화되는 마을의 모습을 보면서 촌민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现在路现在是油漆马路，完了现在农村的瓦房已经都是铁皮瓦房，完了现在那个广场啊，那个也变得漂亮了，环境好，空气好，完了所以说愿意在这农村待着，幸福感和获得感有很大的提升。 환경이 변하니까村民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그다음村民들이 자기 행복감이 높아진 게 저기 뭔가 알깁니다.村民들이 어제는 문화생활 이 방면에 주어해가지고서리 밤마당 저녁마당 나와가지고서리 광창으로 추고 이러면서리 마을의 저기 변화를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단열내 왕청현 라자구진 상감촌에서는 기초시설에 대한 투입 강도를 높이고 아름다운 향촌 건설에 힘을 기울여 촌민들의 생활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라자구진 삼감촌에서는 오래길 양편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정마다 정원을 아름답게 가꿨을 뿐만 아니라 마을 중심에 소형 공원을 건설해 촌민들에게 쾌적한 오락 환경을 마련해 줬습니다. 跟人家吧，有的好好吵，有时浇水，反正现在就是为了看着这个大的好看吧，就是都在努力，对，给老百姓提高了一个就是娱乐休闲的一个好的环境。过去是想也想不到这样的地方，但是现在在我们上简村实现了，完了就是农村城市化，让我们农村的老百姓也生活的像城市一样的那个好的环境。 팔도촌과 상감촌의 아름다운 향촌 건설은 우리주 향촌 지능 발전의 축소판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주에서는 향촌 주거 환경 및 기초시설을 전면 최적화했습니다. 농촌도로 1,563km 신축 개조하고 6개 현시에서 농촌 생활 쓰레기 운송 처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화장실 혁명 사업을 전면 추동해 전주적으로 45,061가구의 농촌 화장실을 개조했으며
아름다운 정원 2만 8천 가구, 깨끗한 인가 8만 6천 가구 건설에 전주 향촌진흥이 큰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화룡시 광동촌 향촌진흥 대상은 국가 민생 시범 프로젝트상을 수여받았고 전주 73개 촌이 성급 아름다운 향촌으로 8개 촌이 중국 아름다운 레저 향촌 칭호를 받아놨습니다. 5年来，我们围绕新农村建设、村村环境整治等方面呢，持续发力。我们延边整体的村屯环境面貌得到了极大改善和提升，整个推进农业、农村的现代化也好，农民生活的改善、小康社会的建设也好，应该说是得到了很好的一个加强。 지난 5년간 우리주는 농촌 주거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며 혁신 분발 진취하는 새로운 기풍을 형성함으로써 빈곤 해탈 난관 공략 사업과 처우사회 전면 건설에서 기꺼운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연변 뉴스 김혜화입니다. 계획 총 투자가 3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중국 두만강 지역 훈촌 국제합작시범구 해양경제과학기술기업부과 단지 대상이 현재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중국 두만강 지역 훈춘국제합작시범구 해양경제과학기술기업 부화 단지 대상은 훈춘시의 중점 공업 대상으로서 총 부지 면적이 6만 8,400여 평방미터이고 총 건축 면적이 6만 1,000평방미터입니다. 올해 5월에 가동된 이 대상은明年 6월까지 제반 공사를 전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대상의 주요 건축 내용은 건축 면적이 4,800평방미터에 달하는 과학기술 성과 전시센터 한 채, 건축 면적이 16,800평방미터에 달하는 과학기술 성과 전시센터 의관과 비관, 건축 면적이 16,000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전문가 아파트, 건축面积 2만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연구개발 부화센터 등이 포함되며 부대 시설도 함께 건설하게 됩니다. 科技孵化园将为入园科技企业创新创业发展提供内容丰富的孵化空间和市场营销、技术研发、人才交流等综合性服务. 대상은 주요하게 3개의 단원으로 나뉘는데 전시구역은 단지 입주한 기업들의 상품 전시 및 판매, 상급 무역 상담, 대중소형 회의 개최 봉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전문가 아파트는 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고차원 인재 및 정부 부문에서 초청 초빙한 전문가와 학자들에게 양호한 사업과 생활 환경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연구개발 부화구역은 과학기술 기업들의 연구개발, 실험 제작, 생산 경영 등 방면의 담체 봉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项目的开发建设将为促进高新技术企业发展和东北亚国际合作、省际间合作以及推动珲春海洋经济发展提供有力的支撑. 제19회 중국 장춘 국제농업식품박람회가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장춘농업박람원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주에서는 길림, 오동 등 9개의 농업산업화 선도 기업을 조직해 60여 가지 제품을 박람회에서 선보이게 됩니다. 이번 박람회는 지혜농업 발전, 산업발전 인솔, 교역 기능 증강, 향촌진흥 조력을 주제로 브랜드 전시 판매와 시설 장비, 산업 시범과 과학 보급 교양, 경제무역 포럼과 경제활동 3대 분야, 35가지 전시와 활동 내용을 배치했습니다. 올해 우리 주에서는 연변 가화미역유관회사, 왕청 도원 소목이 버섯 실업유관회사, 영정 장백산 분법유업유관회사 등 9개 기업을 조직해 전시에 참가하게 되며 연변 잎살, 식용균, 양질축산품, 장백산 인삼, 꿀 등 계열 제품을 중점적으로 전시할 계획입니다. 长春农博会是布置远门、展示成就、宣传品牌、推介营销的最好平台。今年 从泉州农业产业化龙头企业中优中选优，组织吉林、敖东等9家企业60余种产品参展。通过参加此次农博会，将进一步提高我州区域共用品牌知名度，助力延边农业高质量发展。 아래 의리법 강화하고 강성 제도로 음식 낭비 단속 제지해야라는 제목으로 된 인민넷 런평을 간추려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런평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서건평 청소기는 일전에 음식 낭비 행위를 제지할 때 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청소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리법을 강화하고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장기 효과 기제를 건립함으로써 음식 낭비 행위를 견결히 제지해야 합니다. 선전 교양을 1층 강화하고 절약 습관을 절실히 양성하며 전사회적으로 낭비는 수치스럽고 절약은 영광스럽다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식량은 국민 생활의 근본입니다. 음식 대국으로서 중국에 유국한 음식 문화는 줄곧 중국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음식업이 고도로 발전한 오늘날 음식 낭비 문제는 날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음식업 인당 음식 낭비량은 인당 매끼 93g으로서 낭비율이 11.7%에 달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조사 수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음식 낭비량은 매년 1,700만 톤에서 1,800만 톤에 달했는데 이는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의 한 해 식량과 맞먹습니다. 비록 우리나라 알곡 생산은 흐련년 풍작을 거두고 있지만 알곡 안전에 대해 시종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그릇 비우기 행동으로부터 절약을 엄하게 실행하고 음식 낭비를 반대할 때 관한 의견을 인수해 발부하기까지 공무행동 음식 낭비 두절을 제기하고 단위 식당 식사 근검 절약 등을 추진한 데서 음식 낭비 현상은 어느 정도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일부 지방에서 음식 낭비 행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실 생활에서 일부 사람들은 연회를 마련함에 있어서 허영심에 들떠 있고 체면과 거칠애를 차리며 절약의식과 과학적인 음식관념이 부족하며 음식 낭비 행위를 묵과하거나 심지어 당연한 일로 생각합니다. 이 밖에 단속성 조치와 징계 기재가 부족한 것도 관리 결의를 조성했는 바 감독관리자는 구두로 제창할 뿐 낭비 행위를 제때 효과적으로 제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건평 정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견결히 관철시달하면서 각지 각 부문에서는 사상상에서 음식 낭비의 위해성을 고도로 중시하고 행동상에서 더욱 유력한 조치를 취하며 시달상에서 공을 들여야 합니다. 리법으로 강성 제약을 건립하고 낭비에 습관된 사람들이 시정하도록 독촉함과 아울러 전사회적으로 낭비는 수치스럽고 절약은 영광스럽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사람들이 식탁에서의 리성과 문명을 되찾도록 해야 합니다. 14억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대국으로서 알곡 생산을 틀어주는 한편 절약을 엄하게 실행하고 낭비를 반대해야 우리의 밥그릇을 단단히 지킬 수 있습니다. 주의민정부 보도판공실은 어제 오후 소식 공개회를 소집하고 연결 대구 국제항공편이 8월 20일부터 운행을 회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항공편은 8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비행하며 매주 목요일마다 한 번씩 운행합니다. 운행 기종은 보잉 737-800이고 좌석 수는 189개입니다. 원칙상 객좌율이 75%를 초과하지 않는 국가 민항국의 방역 요구에 따라 실제로 제공하는 좌석은 140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운행 시간은 TW683 항공편은 대구에서 오전 9시에 이륙해 연결 도착 시간은 오전 10시 50분이고 TW684 항공편은 연결해서 오전 11시 50분에 이륙해 대구 도착 시간은 오후 3시 40분인데 해당 시간은 전부 현지 시간입니다. 한국의 방역 요구에 따라 항공편은 한국 서울에서부터 대구로 비행기를 조정해 출경 시 대구 공항에서 승객들이 오르도록 하며 한국 입경 시 대구 공항에 잠시 머물지만 승객들이 내리지 않고 통일적으로 인천 공항에서 내려 입경하게 됩니다. 대구에서 오후 4시 20분에 이륙해 5시 10분에 서울에 도착합니다. 한편 연결공항은 한국 제주항공, 부산항공, 대한항공, 중국 동방항공 등 회사로부터 운행 재개 계획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현재 세관, 변방검사 등 단위에서는 수차례 모의 훈련을 전개해 순조로운 운행 재개를 위해 만단의 준비를 했습니다. 연길 대구 항공편의 운행 재개는 전염병 형세 총체적 안정을 토대로 연변 항공시장의 점차적인 개방을 통해 연변 및 주변 국가와의 경제, 상무, 문화, 관광 왕래에 조력하게 될 전망입니다. 일전에 연길시 교통운수관리국의 한 집법 일꾼이 불법 운영 차량을 막으려다 해당 차량 보닛에 실린 채 3km 끌려가다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전 이 불법 운영 차량 운전수는 공무방해 혐의로 공안부문에 형사 구류됐습니다.
7월 30일 저녁 7시 30분경 연길시 교통운수관리국과 연길시 공안국 택지 차량 파출소 집법 일꾼들이 연길시 기차역에서 연합 검사를 펼쳤습니다. 검사 중 불법 운행 혐의가 있는 운전수 강모는 검사에 협조하지 않다가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차량 앞에 서 있던 집법 일꾼을 보닛에 실은 채 도망쳤습니다. 집법 일꾼은 불법 운행 차량에 의해 3km 끌려간 후 연길시 조안국제영화관 부근에서 체력 소모로 길가에 떨어졌으며 강모는 차량을 운전해 도주했습니다. 开这个执法车辆回过头来撵的时候就已经没有影了。当时也是开车左晃右晃，想把我们这个执法人员晃下来，但是因为把的比较紧，也是害怕这个真正掉下来的话，那个受伤比较严重嘛，然后就一直抓着那个机盖，从那个最前面那个光华路这个胡同，然后一直到那个南平国际广场。 5분간의 도주곡이 결속된 후 해당 집법 일꾼은 즉시 병원에 호송됐습니다. 조사를 거쳐 해당 차량은 운행 허가증이 없었으며 운전수 강모는 장기간 기차역 부근에서 불법 운행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먹전 강모는 공무방해 혐의로 공안기관에 형사 구류됐고 사건은 진일보 심리 중에 있습니다. 案件发生之后，延池公安局出租车派出所立即开展调查，通过周边监控锁定犯罪嫌疑人的驾驶的车辆，将其抓获。犯罪嫌疑人江某以涉嫌妨碍公务罪被延池公安局刑事拘留，将面临3年以下的有期徒刑。 오늘 새벽 5시 7분경 도문시 량수고속도로 입구에서 검은색 자가용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드레일이 차량 전체를 관통하고 운전자가 반혼수 상태에 빠진 긴급한 상황에서 도문시 소방구조대대는 즉시 구조대원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구조를 진행했습니다. 能听见我说话吗？怎么样？现在？好了，等一下啊！你腿能动？没事。 구조 인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검은색 SUV 자가용의 차머리가 고속도로 한 켠에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차의 앞부분이 변형이 심각했으며 차창이 전부 깨지고 바닥에 유리 조각이 널려 있었습니다. 운전석은 심하게 변형됐고 운전자는 운전석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这个护栏呢是从车头的位置，贯穿到车尾，这个现场的这个情况是比较严重的，车的受损情况是比较严重的。 但是这个万幸的是，这个人员没有被这个护栏就是贯穿身体，主要受伤应该还是在这个剧烈撞击下，然后这个护栏是压在他的身上。 심각한 충격으로 운전자는 반혼수 상태에 처했고 구조가 시급했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소방구조인원들은 우선 액체 압력 확장기로 운전석 차문과 차창을 뜯어 약 10분 만에 운전자를 성공적으로 구조해내고 응급 차량으로 병원에 호송했습니다. 기상부문에 따르면 향후 10일간 우리성에 3차례 강우 과정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13일부터 14일 사이에 길림성 서부와 중남부 지역에 강우가 집중되는데 올해 장마철 이래 가장 큰 한 차례 강우 과정으로서 피복 면적이 비교적 크겠고 전성 평균 강수량은 15 내지 30mm, 국부 지역 최대 강수량은 80 내지 110mm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7일부터 18일 사이 강우는 우리성 중남부에 집중되는데 중등 정도의 비 혹은 큰 비가 내리겠고 국부 지역은 폭우가 내리겠으며 강수량은 20 내지 40mm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일 강우는 주로 길림성 동남부에 집중되는데 적은 비에서 중등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 강수량은 10 내지 20mm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